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도 시들어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진짜 사랑은 인생의 황혼역에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의 정우와 65세의 혜진,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황혼의 로맨스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격정적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황혼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주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첫눈에 반하는 설렘, 뜨거운 열정, 미래를 향한 약속들. 하지만 황혼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의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거쳐온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며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정우와 혜진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몸은 예전만 못했고 앞으로의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았죠.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간절했습니다. 남은 시간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황혼의 사랑은 무겁습니다. 각자가 짊어진 과거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 사랑은 가볍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으니까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이 가진 진짜 의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펼쳐지는 사랑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정우는 올해로 67세였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았던 그는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멈췄을 때 정우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처음 몇 달은 그저 쉬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여행이라도 갔을 텐데 그마저도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정우는 혼자였습니다.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누구는 건강 자랑, 누구는 자식 자랑, 누구는 손주 자랑. 정우는 그저 웃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었고 딸은 멀리 부산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1년의 명절 때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건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정우는 매일 똑같은 식사를 하고 똑같은 산책을 하고 똑같은 뉴스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들도 조금은 덜 쓸쓸했을 텐데.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정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우의 일상은 고요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사람이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우는 그런 의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65세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미술치료사로 일해왔습니다. 주로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에게 그림 그리기를 가르쳤죠. 그 일은 혜진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삶의 이유였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혜진의 남편은 8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었기에 그녀는 이미 그 시간 동안 작별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떠나고 나니 준비란 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침대 옆자리가 너무 낯설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고 일이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뒤 혜진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더 많이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고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색이 바랜 그림처럼 선명하지 않은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면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작은 바람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특별히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밖으로 나온 것뿐이었죠. 도서관은 조용했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역사 섹션 앞에 서서 책장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통로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색 가디건을 입은 여자가 책을 한 권 손에 들고 조용히 서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진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이 도서관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표정과 책을 고르는 신중한 손길이 왠지 모르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혜진도 정우를 알아챘습니다. 그녀 역시 이 도서관에 자주 왔고 정우가 늘 같은 시간대에 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운 목례만 주고받았을 뿐이죠. 정우는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책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까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아니라 방금 전 그 남자의 눈빛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어쩐지 그날 이후 정우와 혜진은 도서관에 갈 때마다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으면서 말입니다. 정우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는 것을요. 매일 똑같은 일상, 아무런 자극도 없는 하루하루.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기로요.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운동은 체력이 받쳐주지 않았고 여행은 혼자 가기엔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문학 강좌. 정우는 그 문구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실화. 학창시절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장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시는 짧았고 깊었고 무엇보다 감정을 다루는 예술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우는 망설이다가 결국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을 쓰고 연락처를 적고 참가 동기를 쓰는 칸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정우는 첫 수업날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은 아담했고 창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부할 준비를 했던가 싶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정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선택이 잘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강좌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첫 수업이 시작되기 직전 강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도서관에서 봤던 그 여자 혜진이었습니다. 혜진도 정우를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고 곧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정우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앉은 자리에서 두 칸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시의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우는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꾸만 혜진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녀는 집중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진지해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정우는 용기를 내어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도서관에서 뵌 적 있지 않나요? 어색한 질문이었지만 그게 정우가 생각해낸 최선이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요. 자주 뵙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이 강좌에 오게 되었는지, 시에 관심이 있었는지, 평소에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대화는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나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요. 그 대답이 정우에게는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정우는 며칠 내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특정한 날을 손꼽아 기다려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마치 10대 소년처럼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업 당일 정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티나지 않게 하지만 단정하게.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시 빗었습니다. 스스로가 우스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치장이냐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결국 외출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도 정우를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혜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어서요.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은 이 수업이 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 말에 정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인 걸까? 아니, 너무 앞서가는 생각일까? 정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주민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선선했고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지만 정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레 나눴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아픔들, 위로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공감. 혜진은 정우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네요. 정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사실 요즘 누구와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그 속에는 위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와 혜진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공원을 걷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소한 순간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가깝게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정우는 혜진에게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함께 걸어볼래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은 따스했고 길가에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정우는 혜진의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도 정우를 배려하듯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씨에 혼자 있으면 아까운 것 같아요. 그 말에 혜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온 게 참 좋네요.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 우리처럼 나이가 들겠지.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을까?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어색해질까봐 두려워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눈에는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걷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혜진이 고개를 돌려 정우를 보았습니다.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산책할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 순간 정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첫 산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앉아있고 함께 침묵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우와 혜진은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각자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린 것이죠. 어느 날 혜진은 정우에게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 전 제대로 간호하지 못했어요. 일도 해야 했고 딸도 챙겨야 했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버텼지만 늘 미안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정우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니까요. 정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전 한동안 집을 나가지 못했어요.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전 무너져 있었어요. 혜진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아직도 그때의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은 외로움을. 왜냐하면 자신도 똑같이 겪었으니까요. 상처받은 영혼은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알아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린 참 비슷한 사람이네요. 혜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인지 당신과 있으면 편해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요. 혜진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우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위로의 말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서로의 존재 자체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와 혜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채울 수 없었던 빈자리를 서로가 조금씩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혜진은 점점 정우와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편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건 정우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밤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미소 짓던 모습, 아팠을 때 힘겹게 숨 쉬던 모습,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혜진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그의 자리를 바라보고 무언가 결정할 때마다 그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설레는 마음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혜진은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느냐고. 다음 수업날 혜진은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정우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우가 말을 걸려 했지만 혜진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 말과 함께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자신이 잘못한 게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혜진에게 무언가 고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아마도 자신과 관련된 일일 거라는 것도.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혜진이 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수업 때도 그녀는 정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떴습니다. 정우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법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정우는 수업 전에 혜진에게 짧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진은 그 쪽지를 받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 내내 혜진은 그 쪽지 생각만 했습니다. 정우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를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혜진은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요즘 복잡해서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혜진은 정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전 고인이 된 남편한테 미안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정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불행하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혜진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도 분명 자신이 행복하길 바랐을 겁니다. 정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여기 있을게요. 그 말을 남기고 정우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자신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사람. 어쩌면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남편도 분명 그렇게 바랄 거라고. 다음 수업날 혜진이 먼저 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혜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혜진은 아메리카노를, 정우는 카페라떼를 시켰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어요. 제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전 그걸 무시하고 계속 슬픔 속에만 있으려 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혜진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요. 정우는 혜진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뻗었습니다. 혜진은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우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혜진은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몇 년 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것들,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것, 커피가 맛있다는 것, 이 카페 분위기가 좋다는 것. 하지만 그 소소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우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혜진이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래? 늙어서 철없이 굴면 어떡해? 정우의 친구가 어느 날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여자분이랑 자주 다닌다며? 조심해야 하네. 주변에서 보는 눈이 곱지 않아.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 하나 사귄 것뿐인데 뭐가 문제인가?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괜히 말 나올 일 만들지 말게. 혜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할 때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혜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괜찮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동료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좀 그렇게 보더라고요. 세상은 노년의 사랑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은 아름답다고 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의 사랑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일정 나이가 지나면 사랑할 권리조차 없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정우는 화가 났습니다. 왜 자신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시선들이 혜진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녀가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을까? 혜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지? 나는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왜 내 삶에 간섭하는 거지? 두 사람은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말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경 쓰여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이요.
그 말에 정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혜진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불편했지만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더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함께 이겨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요.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우와 혜진은 계속 만났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들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걸음을 멈추고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지금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요.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감정을 정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혜진은 정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린 그저 인생의 마지막을 조금 덜 외롭게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정우는 혜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이들의 사랑과 달랐습니다. 격정적이지도 충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진실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뭐라 하든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각자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딸 지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은은 대구에서 갑자기 올라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정우는 혜진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은은 말을 멈췄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지은아, 왜 갑자기? 엄마, 저분은 누구세요?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친구 사이입니다. 지은은 정우를 쏘아봤습니다. 친구요? 그 나이에 남자친구요?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무례하게 굴지 마. 정우 씨는? 엄마,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정우는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혜진은 미안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진은 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나가자마자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세요?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지은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본 게 뭐예요? 정우 씨는 좋은 분이야. 우린 그냥. 혜진이 설명하려 했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이면 뭐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이러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혜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상관없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있고 오빠도 있잖아요.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반응이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 수 있어.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었습니다. 정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의 아들이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아들 준호는 지인을 통해 아버지가 요즘 누군가와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구 만나신다면서요? 준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친구 하나 생겼어. 친구요? 여자분이시라면서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혜진이라는 분이야. 나랑 비슷한 나이고 좋은 사람이야.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나이에 그러시면 안 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상관없으실지 몰라도 저랑 누나는 달라요. 아버지가 이상한 소문 나면 우리도 곤란해진다고요. 정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소문이라니?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뿐인데 그게 왜 이상한 거냐?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연애를 해요?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냐? 정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해하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시고 취미 생활 하시고 굳이 여자를 만나실 필요가 있어요? 혜진 씨는 그냥 여자가 아니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준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들으세요. 지금은 좋으실지 몰라도 나중에 문제 생겨요. 재산 문제도 있고 상속 문제도 있고. 정우는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는 그런 걸 걱정하는구나. 내 감정보다 재산을 걱정하는 거야.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준호는 그날 밤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우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누나, 아버지 일 들었어? 응, 나도 걱정이야.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두 남매는 아버지를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남매는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정우는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걱정보다 불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분하고 헤어지세요. 수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면 우리가 곤란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아버지가 연애한다고?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구나. 아버지,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끼리 만나면 금전 문제도 생기고 건강 문제도 생기고. 나는 혜진 씨랑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야. 정우가 끊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 좀 해주세요. 정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정우와 혜진은 각자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심하게 반대해서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정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힘들잖아요. 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반대하는데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자식들 반대를 무릅쓰고 만나는 게.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기적이라니요. 우린 그저 행복하고 싶을 뿐인데. 하지만 혜진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생각해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표정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우는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그리웠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 밤마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공원, 함께 마셨던 커피, 함께 나눴던 대화.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혜진도 똑같았습니다. 정우 없는 일상은 다시 공허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정우를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느껴본 행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진, 결혼식 사진, 딸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 없이도 잘 살아요. 꼭 행복하세요.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남편은 혜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약속해요.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말아요. 혜진은 그날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여보. 혜진은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 너무 외로웠어요.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매일 밤 혼자 잠들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너무 쓸쓸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우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내가 당신을 배신한 건가요? 혜진은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웃으며 말했을 겁니다. 당연히 만나야죠. 당신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혜진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혜진은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늦은 사랑이 죄가 아니라는 걸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요. 혜진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었다는 것에 이제 혜진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우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먼저 가서. 하지만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 없이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누구든 당신과 함께하면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마요.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말고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정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내도 혜진의 남편처럼 자신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내의 바람을 외면하고 계속 혼자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내를 기리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나는 당신한테 미안해서 행복해지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한 거였다는 걸. 정우는 자식들 생각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행복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삶은 내가 결정해야 해. 정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야. 이 시간마저 남들 눈치 보며 살 순 없어.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혜진에게 다시 가기로.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은 이제 지겹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규칙을 따르고 남들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기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혜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마침내 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혜진 씨, 저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 저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만나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도서관 앞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혜진 씨.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생각 정리했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혜진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었어요.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행복하길 바랐더라고요.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전 그 마음을 외면하고 계속 혼자 있으려고 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행복하라고 했어요. 남편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요. 그런데 전 그게 죄책감 때문에 못 들은 척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린 참 바보 같아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복을 바라는데 우린 그걸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요. 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따뜻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우는 혜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 둘이 함께 해요. 서로를 지켜주면서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해요. 두 사람은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나란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시작한 후 주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혜진의 딸 지은은 여전히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혜진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내 삶이 있어. 너희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어. 지은은 답답해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우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수지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으시다면 뭐. 준호는 마지못해 인정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혜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신들만의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매주 수요일 시문학 강좌는 계속 다녔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산책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상대방에게 전화하고 잘 잤어요? 라고 묻는 것. 저녁에 하루 일과를 나누며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묻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들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뭔가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혜진은 정우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평온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자식들과 통화할 때면 여전히 불편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런 것들이 두 사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겨낸 거예요. 혜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요.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긴 건 아니지만 적어도 흔들리지 않게 됐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평온이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평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혜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는 거 어때요? 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행이요? 네, 짧게요. 1박 2일 정도 근처 어디라도요. 우리 둘이서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니.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다는 것이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정우는 미리 생각해둔 듯 대답했습니다. 강릉은 어때요? 바다도 보고 조용히 쉬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바다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숙소를 예약하고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혜진은 짐을 쌌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혜진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내일부터 1박 2일로 강릉 다녀올게.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혼자요? 아니, 정우 씨랑.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은아, 걱정 마. 엄마 어른이야. 조심할게. 정우도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아빠 주말에 강릉 다녀온다. 누구랑요?
혜진 씨랑 준호는 뭐라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정우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정우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설레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 같았습니다. 정우는 스스로에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멋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팬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요. 두 사람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천천히 움직이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두 사람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가고 점점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 강릉에 도착하면 뭘 먹을지, 바닷가에 가면 무엇을 할지. 하지만 그 사소한 대화가 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차는 동해안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설레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여행, 새로운 시작. 두 사람에게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 깊게 하는, 그리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두 사람은 숙소에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11월의 동해는 쌀쌀했지만 파도 소리는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습니다. 바다를 보니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넓은 걸 보면 우리 고민이 작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파도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회를 먹었습니다. 싱싱한 회와 소주 한 잔. 정우와 혜진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취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웃음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여서요. 숙소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쉬었습니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혜진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우는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갑자기 혜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혜진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서둘러 혜진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진 씨 괜찮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우 씨. 갑자기 어지러워요. 정우는 황급히 혜진을 부축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혜진은 침대에 앉았지만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심각해 보였습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정우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인 것 같은데요. 숙소 주소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우는 혜진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병원 갈 거예요. 진정하세요. 혜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혜진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우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우는 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혜진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혜진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정우는 초조하게 복도를 오갔습니다. 혜진이 괜찮을까? 큰일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분은 과호흡 증후군과 가벼운 부정맥 증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나 피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이 아니라니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자분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정우는 혜진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안색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정우를 보자 혜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여행 망쳤죠?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괜찮으시면 됐죠? 정우는 혜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편히 쉬세요. 혜진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울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날 밤 내내 정우는 혜진 곁을 지켰습니다. 의자에 앉아 졸기도 하고 가끔 일어나 혜진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괜찮은 거죠? 간호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정적이세요. 새벽이 되었을 때 혜진이 깨어났습니다. 정우는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잠든 정우. 그는 밤새 자신을 돌봐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우 씨. 혜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깼어요? 괜찮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당신, 밤새 여기 있었어요? 당연하죠.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침이 되자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오후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혜진을 침대에 눕히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여기 누워서 쉬세요. 제가 죽이랑 반찬 사올게요. 혜진은 말리려 했지만 정우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근처 마트에서 죽과 과일을 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혜진에게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목 넘어가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죽도 따뜻했지만 정우의 마음이 더 따뜻했습니다. 정우 씨. 혜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돌보는 게 제게는 행복이에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헌신적인 돌봄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는 자신이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린 이제 서로를 돌보는 사이잖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정우는 혜진에게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혜진도 정우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혜진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그날 밤, 밤새 자신을 지켜준 정우의 모습, 불편한 의자에서 졸면서도 자신을 돌봐준 그 마음. 혜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동반자라고.
며칠 후 혜진은 딸 지은을 만났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은에게 혜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정우 씨랑 계속 만날 거야. 지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들어봐. 엄마가 왜 이러는지. 혜진은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아팠을 때 정우가 어떻게 밤새 돌봐주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지은아,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정우 씨가 있어. 하지만 엄마. 지은이 말하려 했지만 혜진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아버지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그렇지 않니?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정우 씨와 함께 있으면 따뜻해. 그리고 안심이 돼.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지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지은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알았어요, 엄마. 지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 체면만 생각했어요. 혜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이해해줘서.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만나보면 알 거야.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딸이 당신을 만나보고 싶대요. 정우는 기뻐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언제? 이번 주말에 저녁같이 하면 어떨까요? 정우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상을 드릴게요.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전화를 끊고 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주말 정우는 긴장한 채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혜진과 그녀의 딸 지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라고 해요. 지은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딸 정지은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지은은 정우를 관찰하듯 바라봤고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저씨, 어머니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고 같은 시문학 강좌를 들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돌봐주셨다고 들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님이 힘드실 때 곁에 있고 싶었어요. 지은은 정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남자분을 만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정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뵙고 나니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요. 지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아저씨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머니한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머님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혜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정우의 아들 준호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인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 알아봤고 혜진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혜진 씨랑 잘 지내세요.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한번 식사 같이 해요. 아주머니도 모시고요. 제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우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준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가로막을 권리가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수진은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정우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우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혜진 씨, 우리 아이들이 우릴 인정해줬어요. 혜진도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행복해져요. 가족들의 인정을 받은 후 정우와 혜진의 관계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당당하게 함께 다녔고 주변 사람들도 점차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혜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혜진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 살자고요? 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 어떨까 해서요. 이 나이에 형식적인 결혼이 꼭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거라니.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 나이에 동거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성숙한 선택 같았습니다. 그냥 동반자로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거죠.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혜진은 정우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이에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동반자가 필요하죠.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정우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함께 산다는 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도 다르고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맞춰가면 되죠. 우린 급할 것 없어요.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 자체니까요. 혜진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도 존중해줘야 해요. 함께 살지만 각자의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두 사람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느 집에서 함께 살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정우의 아파트는 넓었지만 추억이 많았고 혜진의 집은 아담하고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곳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운 공간이 좋을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만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요. 두 사람은 부동산을 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몇 주 후 두 사람은 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았습니다. 한적한 동네에 있었고 작은 마당도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과 두 개의 방. 완벽했습니다. 여기로 하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우도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렸을 때 예상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서로 부담 없이 함께 계실 수 있잖아요. 준호와 수진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사날 자식들이 모두 도와주러 왔습니다. 지은과 준호, 수진까지. 그들은 짐을 나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정우와 혜진의 가족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주머니 행복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해줘서 고맙다. 정우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저씨 서로 잘 돌봐주세요. 지은도 덧붙였습니다. 혜진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딸. 저녁에 모두가 돌아가고 정우와 혜진은 새집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집이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함께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랐고 작은 습관들도 달랐습니다. 정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고 혜진은 조금 늦게까지 잤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진하게 마셨고 혜진은 연하게 마셨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조금씩 맞춰갔습니다. 정우는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움직였고 혜진이 일어날 때쯤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혜진은 정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서 만들었고 정우는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며 혜진이 물었습니다. 도서관 갈까 해요. 책도 보고 신문도 볼 겸.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전 오후에 복지관 가야 해요. 미술치료 수업이 있거든요. 그럼 저녁에 만나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이 아파요. 정우는 즉시 약국에 다녀와 감기약을 사왔습니다. 이거 먹어요. 그리고 푹 쉬어야 해요. 정우는 죽을 끓여주고 혜진이 잘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혜진의 이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혜진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린 이제 가족이에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심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정우와 혜진은 함께 화단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꽃 예쁘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당신만큼은 아니지만요. 정우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평범했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잠들고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투는 일도 가끔 있었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운 지혜였습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정우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이렇게 평온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혜진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반드시요. 정우가 혜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와 혜진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의 삶이 완전히 얽혔습니다. 이제는 서로 없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걷는 소중한 사람. 정우와 혜진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점차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보였으니까요. 시문학 강좌에서 만난 동기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복지관에서 일하던 혜진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동료들은 혜진의 행복이 전염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노년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 늦은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신기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린 그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다니요.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의 사랑이 열정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위안이고 동반이에요. 정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젊었을 때와는 달라요. 더 차분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늙어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 황혼의 사랑도 아름답다는 걸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노년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혜진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이제 69세, 혜진은 67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고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은 더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집 근처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걸음도 더뎠지만 천천히 함께 올랐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황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황혼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황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황혼이네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의 황혼. 정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황혼은 따뜻해요.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아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저도요. 혜진이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 황혼은 아름다워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평온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우는 혜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황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하나도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황혼이 깊어지고 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황혼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정우와 혜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두 사람은 함께할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 늙어가며. 그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이 가진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우와 혜진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황혼은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빛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우와 혜진처럼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